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5년을 앞두고 시리즈로 올리는 경제 얘기 중 두 번째, 트럼프는 달러 위기를 초래할까? 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대부분의 경제 예측들에는 확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0에서 예고된 대표적인 경제정책 두 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높은 수입 관세는 미국 부채만큼이나 통제 불능 상태에 접어든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걸 막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의 감세 프로그램은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부터 노리고 있던 미국 달러의 점진적 약화라는 목표와 일치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달러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씩 따로 조금 더 얘기해 보죠. 먼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였던 것으로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하에 수입 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주요 무역 파트너 대부분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 3,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10에서 25%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기는커녕 트럼프 취임하던 해에 연간 5천억 달러 수준에서 퇴임 말 무렵 연간 6,800억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핵심 요점, 키포인트는 무역 적자 규모가 해당 국가, 여기서는 미국이 되겠죠. 미국에서 수입 관세를 얼마나 많이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생산보다 지출이 많은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기름기 좔좔 흐르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해당 국가, 즉 미국의 저축 수준, 세이빙 레벨이 투자 수준, 인베스트먼트 레벨에 못 미치면 수입 관세 수준에 관계없이 무역 적자가 발생하며 반대로 투자보다 저축이 많으면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축, 세이빙은 단어 그대로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따로 보관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저축 계좌처럼 유동적인 계좌에 돈을 예치하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투자, 인베스트먼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돈을 할당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뮤추얼 펀드 등에 돈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1단계에다가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하며 투자는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수익을 얻어 부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수입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저축과 투자 간 불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트럼프 2.0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 예를 들어 중국산 수입품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무역 파트너들에게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훨씬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2.0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수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2.0에서 또 우려먹을 급진적인 감세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의 저축 수준이 투자 수준에 훨씬 못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세금이나 감세 정책이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해당 정책이 의도한 대로 미국의 투자 수준을 높일 것이 확실한데 문제는 예산 적자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미국의 저축 수준을 대규모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트럼프가 제안한 감세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공공부채가 7조 7,500억 달러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급증하는 예산 적자와 기록적인 공공부채 수준, 증가하는 무역 적자는 채권 자경단의 복귀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들고 있는 외국 채권자, 대표적인 4개로 일본과 중국이 있습니다. 외국 채권자들이 보유한 미국 채권, 미국 국채가 되겠죠. 미국 국채를 처분하게 만들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미국이 세계 최대 채무국이라는 사실로 인해 미국을 달러 위기에 특히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미국이 달러 위기에 직면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큰 불안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패드, 미국 연준이 통화 미국 달러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미국은 리세션,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참고로 2024년 현재 통화전쟁, 커런시 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국가들이 예산관리 부실로 인해 통화위기에 처하는 경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2022년 9월에 영국 공공부채를 지속 불가능한 경로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예산안을 제시했을 때 투자자들이 파운드 스털링, 바꿔서 말씀드리면 파운드화가 되겠죠. 파운드화를 처벌한 것이 있습니다. 덕분에 리즈 트러스는 2022년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불과 50일 만에 영국 총리를 그만두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 기록을 세웠고요. 참고로 2024년 12월부터 시장 마켓에서는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브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지난 3개월 동안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3.7%에서 4.5%로 급등했고 현재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해보면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는 1905년 자신의 책 The Life of Reason, Reason in Common Sense에서 영어로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운명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2.0에서 공격적인 수입관세 인상과 대규모 감세라는 정책 혼합을 제안한 걸 보면 트럼프 역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를 반복할 운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2025년을 앞두고 시리즈를 올리는 경제 얘기 중 두 번째, 트럼프는 달러 위기를 초래할까?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